자, 우리 97쪽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6 이제 벡터의 내적 단원이에요. 자, 이제 4-6부터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문제도 되게 많을 거야. 시험에 이 벡터의 내적 단원 내용 자체로도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내적은 이제 이 단원 자체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뒤에서 막 내적으로 계산하고 다변수에서도 막 내적 쓰고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이 내적 내용이랑 그런 내용 정의 자체도 되게 많이 쓰여요. 다른 단원에서도.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 이제 벡터의 내적의 일단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적의 정의 먼저 보면은, 자, 내적은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요 동그라미 요 가운데 쓴다는 거. 그죠? 우리 이거 직규행렬 막 뭐 성질 파악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A,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읽는다. A 내적 B.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읽기도 하고. 자, 근데 내적은 이제 학교마다 표현이 좀 달라. 알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표현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 A,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써도 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보통은 우리 저 도트로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거 도트라고 읽는데 이 도트로 보통 내적을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좀 문제에서 말이 있어야 돼. 근데 말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걸 좀 눈치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꺽쇠 기호도 많이 쓰고. 근데 이건 좀 많이 쓰여요. 이건 좀 잘 안 쓰이는데, 자, 요 두 개의 표현은 꼭 좀 잘 알아야 돼. 요건 또 많이 쓰여요. 나올 거예요. 아, 두 개 다 내적의 표현이다. 자, 요거까지. 그래서 이거 쓰면은 약간 점 같잖아. 그래서 이게 좀 내적이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 꺽쇠로 보통 표현을 해준 편이에요. 이러고 쓰면 좀 헷갈리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적이 도대체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적을 하려면은 우리가 내적은 사실 이제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했으면 우리가 곱을 정의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은 6. 근데 뭐 A하고 B 벡터를 곱할 수가 없어. 왜?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 방향이 똑같으면 곱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벡터가 방향이 항상 다 같은 게 아니잖아. 자,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 라고 하면은 우리 곱하면은 뭐냐? 얘가 크기 2고 얘가 크기 3이라면은 내적하면 6인가? 내적은 이제 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 곱 개념인데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그냥 2하고 3을 곱하면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해서 곱한 거냐? 방향이 다르면 똑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냥 이 생각이에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게 정사형 개념이거든요. 이제 내적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정사형이라는 개념이 있어. 뭐냐면 이 벡터를 요 벡터에 정사형 시키는 거야. 사형시킨다고 해요. 사형.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A 벡터를 이 벡터 기준으로 쭉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요 벡터 나오는 거 보여요? 요 벡터? 요 벡터 나오죠? 그러면 뭐야? 정사형을 시키면은 두 벡터가 나란해졌네. 평행해졌네. 방향이 일치됐네.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곱할 수 있어. 방향이 똑같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를 곱하면 그게 내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내적은 일단은 곱하는 거야. 알겠어? 일단 내적은 곱인데 방향이 다르면은 그냥 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방향을 일치시켜준 다음에 곱해야 돼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 되죠? 아, 그럼 방향 일치시키는 거는 이제 정사형 시켜서 일치시킨다. 그럼 정사형 시킨 벡터 두 개의 크기를 곱하면 그게 내적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이거는 크기 되게 쉽지? 요거 크기. 얘는 크기 몇이야? 비벡터 노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냥 비벡터의 크기니까. 근데 이 벡터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벡터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A 벡터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내용 이제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사이각도 좀 필요해.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두 벡터의 사이각이 그래서 필수야. 내적을 정의할 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벡터 크기 몇? A 벡터 놈이었잖아. A 벡터의 크기니까. 자, 그럼 이 빗변으로 보면 되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야? 빗변에다 뭐만 곱하면 돼? 이 각에 대한
코사인만 곱하면 됐었죠. 이건 삼각함수 내용. 왜냐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요 길이는 이제 이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되는 거였어. 되죠? 이 삼각함수 기본 내용이요. 아, 그러면 두 벡터의 크기 다 찾았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곱하기만 하면 그게 내적이 되는 거야.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 곱한 거니까. 되죠? 자, 그럼 끝났어. 자, 어떻게 표현하면 돼? 자, A 벡터 먼저 쓰고 그 다음 B 벡터 이제 쓸게요. 뭐 이거 다 스칼라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B 벡터 가운데도 써도 되지. 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곱해주면 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냐면 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크기의 곱인데, 자, 크기의 곱을 그냥 하면 안 된다. 왜?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방향을 일치시켜주는 개념, 이 정사형 개념인 코사인을 꼭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방향이 일치되니까. 되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뭐, 그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된다? 내적이 된다는 거. 되죠? 그래서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이 꼭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사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외우기도 쉽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꼭 외워야 되는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세타는 두 벡터 A, B의 뭐가 된다? 사이각이다, 사이각. 자, 그럼 이제 1번. 우리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했죠? 두 개가 이제 방향이 서로 달라서 뭐 해가지고 곱한 거? 정사형에서. 정사형 시킨다는 게 방향을 똑같이 만든다는 거니까. 네? 아, 정사형 시켜서 크기를 곱한 게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야.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수직 조건이 또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2번. 별표요. 자, A하고 B 벡터가 서로 수직인 조건이 있는데 이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한번 이거 생각해봐. 두 벡터가 수직이야, 이렇게. 그럼 내적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 공식으로도 알 수 있고 공식으로 이해하면 이거 90도 코사인 90도 몇이지? 0이잖아. 그러면 0 곱하면 싹 다 0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수직인 조건 이제 A, B 벡터 내적이 뭐면 된다? 내적이 0이면 돼.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우리 B 벡터에다 A 벡터를 정사형시키면 뭐가 돼? 0 벡터 되잖아. 맞아? 아, 0 벡터 되니까 0 벡터 크기는 0이니까 내적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돼? 자, 그래서 내적이 0. 이거는 그 양쪽 화살표죠. 필요 충분 조건이요.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고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 보다가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봤는데 두 벡터가 수직이래. 그럼 그냥 반사적으로 내적이 0이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문제 보고 수직이라는 말 보여. 그러면 일단은 내적은 0이야. 알겠어? 그거를 뭐 쓰는 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로. 내적이 0이구나. 되죠? 자, 그래서 2번은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냥 저 두 개가 같은 게 그냥 너무 당연해야 돼. 알겠죠?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거야. 알겠죠? 말이. 그렇게 돼야 돼요. 외워서.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 만약에 두 벡터가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일치시켜줄 필요 있어? 없죠. 이미 방향이 똑같은 거니까. 물론 역벡터일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 두 벡터 저 내적은 어떻게 되냐? 그 코사인의 값이 1이 될 수 있고, 그죠? 나란하게 만들었으면 이거 사이각이 0 아니야. 근데 역벡터일 수도 있잖아. 역벡터면은 사이각 180도네. 그럼 코사인 파이는 몇이지? 마이너스 1이지. 풀마일 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풀마일이 좀 붙어야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다. 그러면 그냥 두 벡터 곱을 해주면 돼. 방향이 이미 나란해진 거니까 크기끼리 곱하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방향이 서로 다르면서 평행도 되잖아. 방향 두 개 달라도 이런 벡터도 평행하다 하거든. 맞아요? 음. 이런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겠지. 이런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방향이 반대인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이 반대인 거. 자, 이렇게 이제 평행할 때 조건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코사인 값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내적의 정의 받고, 자, 우리 내적의 성분 이한 표시도 있는데, 자, 요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페이지 97쪽 이제 2번 봅시다. 자, 이제 내적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랑 좀 정의까지 본 건데, 자, 이제 2번. 우리 내적의 성분이한 표시 볼게요. 자, 이제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한다는 건 우리 유클리드 내적이라 하거든요. 유클리드 공간 그런 얘기 좀 해봤었죠. 그러니까 R2, 뭐 R3 이런 벡터 공간에서 좀 내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성분으로 표현되려면 이게 뭐 R2나 R3 이런 벡터 공간이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내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성분으로 표현된다는 건. 자, 그러면 이 성분으로 표현되는 뭐 벡터 공간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A 벡터가 지금 3차원상에 있는 저 어떤 벡터인데 뭘로 돼 있어요?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위치 벡터 표현이죠. B 벡터 마찬가지고. 아, 그러면은 자, 이거 할 때 1번. 우리 3차원에서는 자,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 자, 요거는 뭐 유도할 수는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제 공식만 좀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 성분들끼리 고배합 있죠. 자, 요렇게 이제 나온다. 성분들끼리 고배합.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분들끼리 고배합이 이 내적이 된다는 거, 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뭐 유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거 유도하려면은 쟤를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벡터 있죠? 이 표현 말고 그 기본 벡터로 표현 기억나? IJK로 표현했던 거? 그걸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해서 해야지만 좀 유도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거 한번 연습도 해보려고 그냥. 자, 그러면 이거 A1I, A2J, A3K로도 표현되거든. A 벡터가. 그럼 요거 내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B1I 더하기 B2J. 그 다음 플러스 B3K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적 그 분배 법칙이 또 성립하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나오긴 할 거예요. 자, 내적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곱계산하듯이 여러분들 이거 3개짜리 그 전개하듯이 있죠. 그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요 놈을 여기에 내적, 여기에 내적, 여기에 내적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요 놈을 여기에 내적, 여기 내적, 여기 내적. 그다음 요 놈을 여기에 내적, 여기 내적, 여기 내적 해주면 돼. 요거까지 이해했죠? 아니, 그거 다 쓰면 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봐. 요 놈하고 요 놈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방향이 똑같네? 그지? 그리고 i는 기본 벡터를 써요. 크기가 1인 벡터. 맞아? 아, 그러면은 크기가 1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방향 똑같으니까 그냥 1이지. 그러면 뭐로 나오겠어? A1하고 B1 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얘하고 얘 내적한 게. 맞아? 아, 그래서 일단은 A1, B1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해봐. 그럼 I하고 J를 내적하는 상황이죠. 근데 I하고 J는 어땠어? 수직이었잖아. 맞아요? X축, Y축은 수직이잖아. 그럼 내적 몇? 0 되지. 그 다음에 요 I하고 이거 J, 저 K 하면은 I하고 J도 수직이지. X축하고 Z축 수직이잖아. 나오는 거 없지. 아, 그래서 0이 됐다. 그래서 요거 계산은 얘밖에 안 나. 그럼 두 번째,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하고 얘 내적 0이야. 얘하고 얘에서 나오지? 얘는 두 개 나란하니까. 자, JJ도 기본 벡터. 그럼 1이니까 뭐만 남아? A2, B2만 남지. 그 다음 요거 마찬가지. 수직이니까 내적 0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알겠죠? 요거 0이고 요거 0이고 요거만 나오니까 자, A3, B3. 왜 성분들끼리 고배합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유도할 수는 있는데 뭐 유도 과정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내적이 0이다. 이런 의미만 좀 생각하면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거야. 뭐 저런 거 생각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3차원 벡터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뭐다? 내적은 성분들끼리 고배합이다. 여기서 각각의 성분들끼리 곱해서 합하면 그게 내적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 n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성분이 하나 더 늘어나. 그럼 이거 A, B 곱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되겠죠? 뭐 5차원이면 5개 되겠고 10차원이면 뭐 10개 되겠고 이렇게 일반화 됐댔잖아 선행대수 공식은. 그죠? 그거 일반화 시켜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로 한번 이 내적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볼까? 자, 우리 A 벡터 내적 B 벡터. A하고 B가 성분으로 돼 있네? 아이, 그럼 바로 뭐라고? 성분들끼리 고배합. 이거 뭐 사이값 구하고 그럴 게 아니라 크기 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성분들끼리 고배합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성분 곱 3이죠. 두 번째 성분 곱 마이너스 2지. 세 번째 성분 곱 6이죠. 이게 내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분으로 표현됐으면 내적 계산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되게 좋은 공식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지. 왜?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분으로 표현돼 있어야지만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은데,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성분들끼리 곱의 합이다라고 외우면 끝이에요. 자, 우리 대표형 1번 문제 보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저기 데일리 테스트 있어요. 저 5단원 거 봐야지. 5단원 거.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차원 벡터 A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돼 있어요. A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돼 있네. 그다음 B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돼 있고 AB가 서로 수직이래. 아, 여기서 이제 이거 잡아야지. 자, 서로 수직. 그럼 뭐예요? 두 벡터의 내적이 0. 그냥 바로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너무 당연한 걸로. 두 벡터 내적 0이네. 자, 수직이면 A 벡터의 크기가 2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때 이제 X값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조건이 이제 내적이니까 자, 내적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성분들끼리 곱해야 그냥 바로 해볼게요. 저 벡터 표현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두 번째 성분 곱은 X제곱. 세 번째 성분 곱은 마이너스 2. 얘가 0이어야 돼. 2차 방정식 나오죠. 자, 그러면 쉽게 되지. X는 뭐뭐 나오죠? 2하고 마이너스 1인가? 자, 2하고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지 마이너스 1인지 선택지에 두 개 다 있잖아. 그럼 이제 또 판단해야죠. 뭘로? 요 크기 조건으로. 자, 그럼 이제 대입해봐야지. 자, 첫 번째. x가 2일 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은 A 벡터 크기는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1,4,1인데 얘는 어때? 루트 몇이야? 루트 18? 이거 뭐 빼지나? 3루트 2? 야, 얘가 한 1.4 정도 되잖아. 1.4보다 좀 더 크긴 하죠. 대충 1.4로만 봐도 몇이야? 3 곱하면은 뭐 4.2 정도? 2보다 무조건 크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2보다 크니까 뭐예요? x는 2겠지. 나머지 하나도 답이 될 수는 없잖아.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 두 번째는 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또 해보면은 일단 a 벡터의 크기가 뭐가 돼요? 얘는 그냥 얘는 마이너스 1,1,1 보이죠? 루트 3. 얘는 뭐야?
2보다 작다. 그거 안 되죠? 자, 그냥 이렇게 좀 확인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 수직 조건 꼭 좀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차관이 돼야 돼. 그냥 저거 수직이다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수직이면 뭐 내적이 0 바로 차관 돼야 돼요. 자, 정리하시고 해보고.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성분의 실수인 벡터 V 벡터하고 W 벡터의 내적을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자, 저 V 벡터하고 W 벡터 내적을 하면은 자, 이 V 벡터끼리 내적한 거고 이 W하고 V 벡터 내적한 거네. 자, 그럼 1번이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좌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V 벡터하고 W 벡터 내적은 어떻게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분이 없잖아. 크기로, 저 크기 곱하기 코사인으로 들어가야지. 맞아요? 아,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자, 1번은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W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얘랑 뭐랑 비교? 야, 요거는 뭐 사이각 굳이 안 써도 되죠. 사이각 어차피 0이고 똑같은 벡터니까 그냥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공식으로 뭐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지금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크기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사이각 어차피 0이니까 코사인 0, 1이잖아. 이제 그래서 크기의 그냥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더블 벡터 곱하기 어, V 벡터. 자, 요거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요거 지워지는 거 보여요?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이 약분된 게 자, 일단 이거 가정하고 해볼게요. 이거 크거나 같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얘 뭐가 돼? 1 남잖아. 근데 V 벡터 제곱의 크기 알고 있어? 문제에서 주어졌나? V 벡터 뭐 크기 1이나 뭐 1보다 작다 이런 말 없죠? 그럼 이거 항상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지. 그지? V 벡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아, 그래서 크기가 1보다 작은지 아닌지는 몰라.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닌 거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자, 2번. 자, 2번도 똑같이 해보면 되죠? 2번 요거 내적 이제 똑같이 표현돼 있고 자, 얘가 크거나 같대. 뭐보다? 이번에는 V 벡터의 크기 제곱. 아, 이번엔 똑같은 거 또 있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만 약분돼요? V 벡터하고 W 벡터 크기 하나씩만 약분되지. 아,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우리 코사인 세타가
V 벡터 크기 곱하기 W 벡터라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사이각에 대한 정보나 V 벡터하고 W 벡터 뭐 크기 나와 있어 문제? 안 나와 있지. 그럼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이것도 뭐 그래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죠. 그지? 자, 그래서 2번도 뭐 옳다고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3번 봅시다. 자, 언제나 만족해야 옳은 거니까. 자, 3번은 V 벡터 크기 이번 제곱도 있네. 자, W 벡터 크기 제곱. 자, 이거 뭐 화살표는 그냥 생략할게 이제.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V 벡터 크기의 제곱. 그다음에 W 벡터 크기의 제곱. 자, 그럼 약분되는 게 크기들이 싹 다 날아가죠. 1되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아? 이건 항상 되나? 항상 되지. 세타의 값이 상관없이. 이거는 코사인 치역범위잖아. 맞아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부터 1이니까 뭐예요? 제곱은 항상 1보다 작은 게 맞죠. 어떤 경우에도. 세타의 조건 안 나와 있어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맞는 부등식이네. 그럼 답은 몇 번?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4번도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서 1번, 2번처럼 똑같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약간 인하대 스타일이거든요. 이건 약간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랑 비슷한 건데, 한번 그 뭐 인하대만 이런 유형 나오고 다른 학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실 분들만 좀 보도록 하세요. 이건. 자, 우리 페이지 97쪽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방금 저 4번 문제 같은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페이지 97쪽에 이제 3번. 우리 두 벡터의 이제 사이각이죠. 두 벡터의 사이각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내적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적 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단어는 내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을 이용해서 유도되는 그런 공식들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는 공식이네. 보니까 사이각 세타 자체가 아니라 근데 사이각은 어디 있었어? 내적에 있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야. 그냥 내적이 공식에 성분 표현 말고 그 내적 그 정의 자체에서 자 크기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이었잖아. 내적의 정의가 여긴. 그럼 얘만 어떻게 주면 돼? 크기 곱하기 크기만 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공식이야. 되게 쉽죠, 그지? 응. 자, 그래서 이거 코사인 세타는 뭘로 외우면 되냐? 크기 곱하기 내적이다. 그냥 말로 해요.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내적. 그럼 좀 쉽게 할 수 있죠. 크기 분의 내적. 외워지겠죠. 그냥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걸 또 막 정의를 갖다가 유도하려는 분이 있어요. 시험 보기에서 외워야 돼.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크기 분의 내적. 좀 바로 외워지잖아. 크기 분의 내적. 알겠죠? 자, 이렇게 외우면은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A, B 벡터가 저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자, 이렇게 크기 곱하기 요거는 성분들끼리 곱해합 내적.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얘만 외우면 되겠지. 얘는 성분으로 나오면 그냥 당연한 거니까. 되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A 벡터하고 B 벡터 있는데 두 벡터의 사이값 구하는 사.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사이각을 바로는 못 구하고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은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럼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먼저 구하는 거지. 크기분의 내적으로. 크기 몇이야, A 벡터? 뭐 암산돼? 9, 4, 루트 14? 저 정도는 바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루트 14네. D 벡터도. 자, 그 다음에 두 벡터 내적은 성분들끼리 곱합이네요. 맞지? 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3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이고 세 번째 6이니까 싹 다 계산은 몇이야? 7인가? 그러면 이거 14분의 7이니까 7약분하면 2분의 1이네. 다행히도 뭐야? 특수각 나왔잖아. 그지? 자, 세타는 몇? 그치, 3분의 8. 그러니까 요것도 뭐 각이 일반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둔각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어? 응. 그러니까 이제 0부터 그 파이 사이에 있는 각만 생각하면 돼. 두 벡터의 사이각은. 아까 좀 문제 풀다가 얘기도 했었죠. 그 막 방향 코사인 문제 풀 때 그 Z의 범위 있잖아. 그지? 두 벡터의 사이각은 0부터 파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둔각은 생각 안 한다고. 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3분의 파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대표형 5번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죠. 자, 요거 역행렬 존재하지 않고,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행렬식이 뭐인 거예요? 0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저거 한번 바로 써볼까, 일단? y-2x. ad-bc가 행렬식이죠. 2 곱하기 2 행렬에선. 샤럽스 해보면 알 수 있고. 자, 요게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고니까 행렬식 0이면 안 돼. 존재하지 않고네? 그럼 행렬식이 0이어야지. 헷갈렸어. 자, 행렬식이 0.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보다 작다고 돼 있네요. 그때 두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돼 있죠. 자, 그때 이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각 구하는 사.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x 더하기 y 이게 0보다 작다는 조건으로 이제 이 코사인 세타 뭐 구할 수 있나 봐요. 자, 일단 표현해 보면 되지. 자, 우리 크기분의 내적이었어. 그럼 루트 얘는 문자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쟤는 나와 있으니까 루트 5. 자, 크기분의 내적이니까 내적은 x 더하기 2y죠.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인데, 자, 이 값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 뭘로? 숫자로 표현해야 돼. 선택지 보니까. 뭐 이것도 답이 되긴 할 수 있는데 좀 더 표현해 놓으라 이거죠. 자, 이거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식 여기 이거 정리하죠. 자, 요 놈을 어떻게? y는 2x로 두고 여기 y 대신 x 대입을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돼요? 자, 요 놈은 루트 넣으면은 5x제곱 그 다음 루트 5고 그 다음 얘는 2x 넣으면은 5x. 자, 그러면 이거 정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5는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이거 절대값 x로 나와야 돼. 왜냐면 루트에 제곱 들어있는 건 절대값으로 빼지잖아.
그럼 절대값 x분의 x인데 자 여기서 조건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요놈 x, y가 서로 관련이 있어. 실수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y 대신에 2x 넣으면은 3x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저 x는 결론이네.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 조건으로 얘가 뭐가 돼? 절대감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x분의 x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쭉 뭐 행렬식 내용도 좀 있었고 역행렬 내용도 있었고 좀 혼합돼서 나온 문제이긴 한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거 정리하시고 우리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정육면체의 두 대각선 사이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값 구하는 상황. 자, 이런 상황도 조금 뭐 약간 추상적이죠, 말이. 이제 뭐 성분이 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그려서 해야 돼. 이제 자,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정육면체 그리고 막 뭐 그거 봐도 여러분들 막 쉽게 이게 세타가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를 그 좌표 평면, 좌표 공간 있죠. 이거 입체니까. 좌표 공간에 둬야지만 이게 좀 쉽게 풀려. 그냥은 이 코사인 세타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좌표 공간에 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야,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저 정육면체를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못하면 뭐 접근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입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두 대각선 사이의 예각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대각선 보여 요거? 요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거? 그지? 자, 이게 이제 대각선. 그다음에 이 반대 대각선은 요거. 요렇게 가는 거. 이 두 개의 사이각 요거 구하라는 게 목적이야. 그림도 좀 쉽지 않죠? 요가. 보여? 두 대각선이 만나잖아. 그죠? 아, 그 만날 때 요 사이각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뭐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못 구하지. 이 벡터 두 개의 사이각으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대각선의 사이각을 두 벡터의 사이각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 두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성분으로 표현해야 돼. 성분으로 표현해야지만 계산이 되잖아요. 맞나요? 아, 성분 표현. 그러면 이 점들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벡터는 표현하기 쉽지. 왜? 위치 벡터니까. 원점이 그냥 시점이잖아. 원점이 시점이고 종점만 표현하면 되니까 자, 요 벡터 뭐 이렇게 할까? 우리 이거를 뭐 A 벡터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B 벡터로 합시다. 그럼 A 벡터는 되게 쉽지. 그냥 몇이야? 얘 점 몇이죠? 우리 뭐야? 이 좌표만 알면 되죠. 근데 이 좌표가 안 나와 있어 또. 한 변의 길이 잡아야 돼. 뭐 A로 잡아도 되는데 A로 잡든 뭐 1로 잡든 2로 잡든
사이각이 변해? 안 변하지. 크기만 커질 뿐이니까. 제일 쉬운 숫자 뭐? 1로 잡는 게 낫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1,1,1로 잡는 거야. 그럼 이 x, y, z 성분 다 1이잖아. 그지? x도 1, y도 1, z도 1. 그럼 1,1,1인 거 이해되죠? 요 종점?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점? 여기는 이제 x에만 1 있잖아. 나머지 다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시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어, x만 0이고 나머지 두 개가 다 1이지. 좌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종점하고 시점 알았으니까 우리가 위치 벡터 또 공식 있었지. 이거 좀 자주 쓰이죠? 자, 그래서 우리 비벡터도 표현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돼. 그지? 자, 이 종점 벡터에서 시점 벡터를 빼면 이제 요 벡터 나오는 거 있잖아. 기억나죠? 자, 그러면 0, 1,1 여기서 1,0,0 요걸 빼면 된다. 자, 그럼 뭐 나오죠? 마이너스 1,1,1이야. 표현됐죠? 끝났지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이제 계산이 돼요. 크기분의 내적으로. 성분으로 표현됐으니까. 자, 그럼 크기가 둘 다 루트 3이네. 그 다음 내적은 마이너스 1, 1이니까 1 되죠. 그럼 몇? 3분의 1.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좌표 평면에 두고 그 다음에 저 벡터를 뭘로 표현? 성분으로 표현해야지만 그 내적 계산이 된다. 크기 계산도 좀 쉬워지고. 좀 그런 거를 착안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쉽진 않을 수 있죠, 이런 게. 자, 근데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그냥 성분 잡고 그런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자, 우리 페이지 97쪽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은 우리 벡터의 행렬 표현 및 내적의 행렬 표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벡터의 행렬 표현은 뭐냐면 벡터를 우리가 행렬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행벡터하고 열벡터 기억나요? 그것도 행렬이었잖아. 한 줄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벡터가. 자, 그래서 A 벡터가 일단 성분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우리가 그 벡터를 뭔가 행렬으로서 계산할 때는 그 행벡터 말고 열벡터로 써야 돼요, 열벡터. 이거는 좀 약속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무슨 벡터? 열벡터네, 열벡터. 벡터를 그 행렬으로 표현할 때는 열로 써야 되는구나. 그 성분을 열로. 알겠어? 성분을 열로 써야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행렬으로 표현해 놓은 요 열 벡터를 자, 우리가 A 또는 요 스몰 a 또는 라지 a라고 보통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통 행렬의 표현이잖아. 라지 a가. 그지? 벡터도 행렬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성분 표현이 된다면. 알겠어?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됐으면은 열로 써가지고 요거는 3 곱하기 1 행렬이죠. 3 곱하기 1 행렬로 이렇게 저 행렬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의 정의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내적의 이제 성분 표현도. 자, 그러면 요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가 아니라 내적의 성분 계산이죠. 자, 근데 얘가 행렬의 곱으로 요렇게 표현이 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행벡터인데? 근데 우리 원래 열벡터 했잖아. 그러면 열이 행으로 바뀐 거니까 뭐가 된 거야? 전치가 된 거지. 맞아? 그래서 A 전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B지? 자, 그래서 이거는 A 전치 곱하기 B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내적의 행렬 표현, 요것도 좀 쓰는 사항이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A 전치 B가 결국은 뭐다? 그 내적을 행렬으로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으로 표현했을 때 내적이다. 알겠죠? 벡터를 행렬으로 표현했을 때 내적은 A 전치 B가 된다는 거 좀 잘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우리 5번 봅시다. 자, 우리 5번은 이제 직교행렬의 특징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가 직교행렬이고 이제 U 벡터가 자, 이렇게 이제 행렬으로 표현돼 있죠, 지금. 자, 다음 V 벡터가 이렇게 또 표현돼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내적 불변의 성질. 아, 내적이 어떻게 불변할까? 자,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이제 U 벡터하고 V 벡터를 V 벡터 A라는 직경을 곱했어. 그러면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할 수가 있나 원래? 아니, 성분으로 표현돼 있으면 못 곱하지. 행렬로 표현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 벡터로 이게 표현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계산을 할 때는 그게 열 벡터로 표현해서 곱한다고. 행렬 곱. 돼요? 그래서 이제 행렬에다가 벡터도 곱해질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성분으로 표현이 된다면. 크기만 맞다면은 이게 가능하죠. 곱만 계산된다면. 그지? 자,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 자,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이 기하학적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편한데, 여러분들 그 직교행렬이 사실 이제 뒤에서 우리 뭘로 배울 거냐면 그 회전의 의미를 가진 행렬이라고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회전의 의미를 가진 행렬이야. 이제 곱하면은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어떤 벡터 있죠? 뭐 이 벡터라고 합시다. 요 벡터에다가 직교행렬을 곱하잖아. 그럼 크기는 유지가 돼. 방향만 바뀌어요. 그게 결론은 회전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저기 U 벡터라고 한다면 A U 벡터는 뭐 몇 도가 될진 몰라. 그 직경렬 모양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떤 직경렬이든지 무조건 회전의 의미를 갖게 돼요. 곱하는 게. 자, 그러면 뭐 똑같은 자, 요 정도 각. 그러니까 요게 결국 이렇게 회전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A U 벡터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회전된다는 거. 그러니까 U 벡터가 요만큼 회전됐다는 거야. 직경렬을 곱해가지고. 요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나와요.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근데 지금 그냥 받아들여 놓기만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얘가 이제 V 벡터라고 해볼게. 그럼 V 벡터에도 똑같이 직경을 곱할 수 있겠죠. V 벡터는 조금 짧게 할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 여기에도 저기 뭐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똑같은 각만큼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이 똑같이 돼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각이 한 요 정도 되니까 얘도 한 요 정도로 회전되겠지. 요 정도. 맞아? 요 정도로 회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A, V 벡터가 돼. 돼요? 회전의 의미를 갖는다 알면은, 그러니까 요랬던 사항들이 저 뭐야 직경률을 곱하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회전된다는 겨. A도 회전되고 V도 회전되고. 되죠? 여기까지? 그냥 받아들여 놓긴 할 수 있겠죠. 회전이 된다는 것만 알면. 자, 그러면은 내적이 어때? 크기 바뀌었어? 그대로랬지, 크기. 사이각 바뀌었어? 아니, 사이각 똑같잖아. 얘 사이각, 얘 사이각. 똑같이 회전시킨 거니까. 맞아요? 요 사이각도 같죠? 그러면 내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결국 얘가 뭐랑 똑같냐면 U 벡터 내적 V 벡터. 원래 벡터의 내적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유가 뭐랬어요? A라는 A가 직교행렬이면 결국 회전의 의미만 가지니까. 회전시켜서 내적 하나, 원래 내적이랑 똑같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것도 뭐 OX 판단이나 이런 데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되죠? 그래서 이것 좀 암기를 해두셔야지.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뭔가 좀 어려운 행렬처럼 보여. 근데 뭔가 막 곱해가 내적하는 상황이야. 그럼 의심해봐야 돼. 이거 직교행렬 아닌가? 알겠죠? 우리 직교행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행렬 내용에서 배웠죠? 행벡터하고 열벡터 크기 싹 다 0이어야 됐고 행벡터끼리 열벡터끼리는 내적이 0이어야 됐었어. 서로 수직이어야 됐었어. 그 성질 기억나죠? 그거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야. A가 직교행렬인지는. 자, 그러면 2번도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크기 불변. 얘는 뭐야? 자, 크기 불변은 뭐예요? 우리 A 곱하기 X 벡터. 자, 요거의 크기인데, 자, 얘는 뭐랑 똑같아? X 벡터의 크기랑 똑같죠? 왜? 크기 안 바뀌니까. 그냥 방향만
뭐예요? 바뀌는 것 뿐이니까 크기는 똑같이 유지된다 이거야. 원래 벡터를 크기 구하나 회전시킨 다음 크기 구하나 똑같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식들이 나와 있으면 어떤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만족한데 막 문제 조건에서 그럼 A는 무슨 행렬? 직교 행렬이라는 거야. 맞아요? 얘도 이거 만족한데. 크기 불변 성질 A가 직교 행렬이네. 회전의 의미를 가지는 직교 행렬이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요거에 대한 거 우리 대표형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번 볼게요. 8번은 우리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나머지 색과 동치가 아닌 거 그런 상황이죠. 자, 1번 a의 열 벡터는 유클리드 내적에 관해서 우리 정교 직교 집합을 이룬다? 이거 맞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배운 내용 아니야.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직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가 1이면서 다 수직이냐 이거야. 근데 이제 직교 행렬이니까 이제 이걸 만족하려면 이제 직교 행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지? 그래서 요거는 그 A가 직교 행렬이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준 거야. 1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좀 이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2번은 임의의 Rn상의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우리 AX 자, 벡터 요거 크기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불변했지? A를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다냐?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야 또? 이 직교행렬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네. 동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내적 불변의 성질이네. 똑같은 말이야. 근데 4번 어때?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대각화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해요. 자,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려면 무조건 대칭행렬이어야 돼. 나중에 이건 나와요. 대각화 단원에서. 자, 저 대칭행렬. 이면 되는데 뭐 직객렬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제부터 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